2차 전지는 전자기기나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은 원재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전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바닷물에 풍부한 소금으로 나트륨 이온 전지용 전극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단 정경윤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도 해드렸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저희가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노트북이나 또 전기 자동차 등에서 꼭 쓰이는 2차 전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전지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방전은 필요할 때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네. 충전은 다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방전을 만약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1차 전지라고 부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전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여러 번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2차 전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충전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 2차 전지는 적어도 수백 번 이상 충방전할 수 있고 용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전화에도 쓰고 있고요. 노트북, 자동차 혹은 대규모 전력 저장이나 특수 용도인 군사용, 우주용, 플렉서블 기기용,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도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지를 만들게 된 어떤 이유,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고 오래 사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리튬 이온 전지는 주요 원료인 리튬이 원재료가 한정돼 있고 또 원재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전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응용처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요구하는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응용처에 똑같이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다른 전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에너지 밀도, 수명, 경제성, 안전성 등 필요에 따라서 다른 전지를 사용하는 것, 맞춤형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자원 수급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한정된 자원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나트륨 이온 전지가 그래서 개발이 된 거군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리튬 대비 나트륨은 지구에 굉장히 풍부한 원소입니다.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도 나트륨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은 자원 수급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예. 이론적으로 나트륨 이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 이 리튬 이온 전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휴대전화처럼 작은 규모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자동차 혹은 그거보다 더 큰 메가와트 아워급 이상의 전력 저장 시장에서는 가격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전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일단 구하기 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먹는 소금의 성분이잖아요, 나트륨이. 자, 개발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이 소금으로 어떻게 전기를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나트륨 이온 전지는 기존 리튬 이온 전지와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리튬 이온 전지에서 리튬을 빼내고 그 리튬 대신 나트륨으로 바꿔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이온 반경이 대략 한 1.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예. 분자 구조 내에서 나트륨 이온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트륨을 받아들이고 내놓을 수 있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한정이 되고요. 네. 현재 나트륨 이온 전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 이온을 받아들이고 내놓는 것을 반복할 수 있고 용량 전압 특성이 우수한 소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소금의 주 성분인 염화 나트륨을 전극 소재로 적용을 한 것인데요. 네. 네. 통상적으로 염화 나트륨은 전지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화학적인 활성화 공정을 통해서 염화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을 받아들였다가 내놓을 수 있게 변형시켜서
전극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특수한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염화 나트륨에 나트륨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러한 공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는 네. 실제 충방전을 해보니까 거의 용량이 나오지 않고 용량이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정을 저희가 적용을 해봤고요. 문헌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런 이 노고를 통해서 탄생한 차세대 2차 전지, 이 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은 2차 전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또 4차 산업혁명이나 초연결 사회 이런 것들이 계속 진보가 되면서 그때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기기의 중요성이 또한 커지고 있죠. 네. 2차 전지는 이들의 전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웨어러블 기기 등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의 개발 없이는 앞으로의 사회의 진보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개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개발 중이신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이 언제쯤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언제 상용화 된다라고 확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연구를 한다면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게 개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공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소재 기술입니다. 네. 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재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구하고 또 기술 개발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그런 영역입니다. 또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 리튬이온 전지와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 전지에서도 어느 순간 소재 기술에서 돌파구가 생기면 실제로 전지로 완성하는 공정 기술은 상당히 빠르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기술 말씀하셨는데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또 소재 기술의 중요성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이 나트륨 이온 전지 역시도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이 차세대 전지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보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